자,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조금 희한한 걸로 했어요. 한국에서 미국 집 사기 관심 있으세요? 제가 내년 1월에 이제 넘어갑니다. 내년 1월 넘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리딩을 할 건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았을 때 사업 계획서를 냈어요. 사업 계획서를 내서 이제 뭐 번역해서 이제 미국의 이민청에 다 내가지고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에 이제 리서치 회사를 하겠다. 리서치 회사가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죠. 페이퍼 작업을 해서 한국에 미국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미국 주식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해서 저보고 이제 왜 미국 가냐고 그 뭐 자녀 이민 때문에 가냐고 그러는데, 뭐 자녀 이민도 생각이 없지는 않았지만 자녀 이민 때문에 제가 미국 가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앞으로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한 5년 전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유료방 회원분들한테도 미국 주식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저보고 이제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해봤는데, 이게 저는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본질적인 부분, 독점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피상적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이거를 정말로 이렇게 써보면서 느끼는 소비자의 반응, 문화적인, 정치적인, 법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치외 법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환경이란 것이.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리서치를 하는데, 이게 뭐 뉴스에서 보듯이 그다음에 뭐 어떤 레포트를 보듯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 그냥 좋구나 그렇게 추천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 주식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한국 주식을 할 때 페이퍼도 많이 보지만 어떤 탐방도 많이 가고 그 제품에 대한 그 명확한 제 나름대로의 인사이트가 없으면 이제 웬만하면 주식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해 이게 갤럭시라 그러면 이 갤럭시인데 폰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돼요. 이 폰이 왜 좋은지, 근데 이 폰의 어떤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하나하나 명확하게 제 머릿속에 좋다라는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삼성전자를 추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미국인의 반응이에요. 소비자의 반응. 그리고 미국의 법규.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좀 그런 시각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재벌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법무팀이 굉장히 강하고, 저도 이제 현대차에 있었지만 현대차만 해도 김앤장한테 항상 지급 수수료를 주거든요. 삼성전자나 뭐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그럴 겁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지급 수수료를 맨날 그 법무법인에 주는 이유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잘못되면 니네들이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회계팀이나 법무팀은 신사업을 할 때 법규를 다 검토를 하고 그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하지만, 혹시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애매한 것들은 항상 이거를 법무법인의 의뢰를 맡겨서 이게 과연 가능한 비즈니스인지 주의할 점이 뭔지를 꼭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가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법 집행이 약간 나이브하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미국은 법 집행이 칼 같다고 해야 되나? 심심치 않게 뭐 앨런 사태부터 아시겠지만 회계 부정으로 그냥 한 번에 날라갔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일단 법을 안 지키면 깜빵을 간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법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법의 형 집행이 무섭다는 거를 이제 대부분이 알고 있고, 나쁜 짓을 하지만 내가 깜빵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대기업조차, 그다음에 재벌조차 한 번에 그냥 가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을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법규나 그 업계 동향이나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저 심지어 조사를 했죠. 미국 주식을 추천하는 뭐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나 제가 나름대로 한번 좀 보기도 하고 따라 사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다 같이 뭐 모르겠어요. 속내는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뭐 이렇게 좀 따져 물으면 잘 모르겠대. 검색해서 그냥 좋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잘 알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직접 가서 내가 조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투자 동아리 이런 것들도 좀 조사해서 나름 컨택을 몇 개 해놨죠. 동아리라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같이 뭐 박사학위를 받으러 학교를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면서 나름 금융인이 또 많이 사는 마을에 이제 집도 좀 얻고, 그래서 네이버후드랑 좀 어울리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또 하나씩 제 나름대로 경험치를 좀 쌓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증권회사 금융상품에 보면은 증권회사는 되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 그러니까 누구나 살 수 있는 금융상품 말고도 사모, 소수 몇 명만 모아서 이제 큰 돈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을 사는 그 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증권사는 대안투자로 AI라고 그러고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로 자본금으로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을 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렌트로 갈 생각이었어요. 렌트로 가서 그냥 있어 볼 생각이었는데 미국 집을 그냥 부랴부랴 이번에 하나 장만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온리 인터넷의 힘을 빌려서 정말로 온리 인터넷의 힘을 빌려서 내가 답사 없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을 살 수가 있는 건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집을 잘 사자는 것보다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한국의 수많은 고객들이 특히 증권사에 간접 투자로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한번 증명해 보고자 직접 해봤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한국에서 미국에 직접 투자를 그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건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의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수도권과 서울이 집값 상승률은 한국이 뭐 지금 전 세계 넘버원인 것 같은데 근데 상업용 건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의 커머셜 빌딩의 수익은 되게 안전하고 좋은 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값 상승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최고라고 하더라도 노후 대비의 임대 소득으로 치면 미국 부동산이 더 나아요. 그리고 미국 부동산이 더 안정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포트폴리오로 생각을 할 때 젊어서는 한국의 아파트를 사라. 서울이나 경기도 안에 아파트를 사라.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뭐 한 채나 두 채나 이렇게 있으면 세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리고 규제가 많죠. 막 취득세도 세 채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띄워버리고 보유세도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은 이거를 뭐 월세를 주든 뭘 주든 받는 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역 어떤 지역에서는 노후 대비가 안 되는 거죠. 온리 부동산으로만 재테크를 하게 되면 한국의 아파트를 사서 그 매매 차익을 보고 그 다음에 노후 대비는 미국 부동산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높아요. 임대료가 높고 되게 안정적인 물건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이제 임대소득으로 들어오는 커머셜 빌딩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이 현지에 가서 보면은 되게 좋은 물건이 많고 심지어 레버리지도 엄청나요. 5% 다운페이 이런 것도 많아요. 5% 다운페이가 뭐냐면 내가 100억짜리 건물이면 5억만 있으면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 거예요. 5% 다운페이에서.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하냐? 첫 달부터 임대소득으로 내면 됩니다. 5% 다운페이에서 100억짜리를 사서 물건만 잘 고르면 이자 소득으로 저거로 임대료로 다 내는 거예요. 그러고도 임대료가 남아. 이런 물건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에 오래 있으면서 본 거는 한국의 증권사가 고유 계정도 마찬가지고 고객돈도 마찬가지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해외 부동산에서 부실화되는 게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부실화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간에 피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전문성이 있지 못하게 상담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한국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미국 집을 한번 사보고 그리고 그게 뭐 여러분들도 다 가능한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산 게 제일 큽니다. 어쨌든 가능하다는 걸 제가 스스로 증명을 했고요. 그러다 관심 가게 된 종목이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이거를 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냐면 미국에 이제 도큐사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전자계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 한 200 몇십 프로 급등했어요. 지금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올해 꼽은 미국 유망 주식 종목 중에 1위가 도큐사인입니다. 대신증권, 삼성증권, 하나대투가 추천했던 도큐사인이에요. 이 도큐사인이 뭐냐면 온라인 계약서, 온라인 계약이잖아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 계약서를 어디서 쓰죠? 이 부동산에서 쓰죠. 근데 이 도큐사인을 하고 있으면 리얼터가 중간에 중재를 해가지고 바이어와 셀러가 그냥 이메일로 도큐사인에 들어가서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제가 해보니까 무지 편하고 무지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좋냐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계약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특약에 대한 얘기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거래를 해보면 부동산 하수는 특약을 안 넣어요. 부동산 고수는 특약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고수는 우리 부동산 중개사한테 이렇게 특약을 넣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 특약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안전하게 내가 이걸로 인해서 손해볼 수 있는 걸 미연에 많이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골 땅은 대부분 사도가 많습니다. 이 사도가 뭐냐면 현황도로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로는 그냥 도로예요.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도로는 그냥 도로입니다. 근데 시골은 도로예요. 도로인데 지적도를 떼보면 도로가 아니고 그냥 그 사도예요. 사도. 그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시골 땅 살 때 제일 많이 그 사기당하는 게 맹지 땅이에요. 맹지 땅은 뭐죠? 도로가 없는 땅이죠. 도시 사람들이 맹지 땅을 산다 그러면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왜 많이 당하냐면 우리 상식에는 저기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땅이 있으니까 당연히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지적도를 떼보면 그게 도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거의 도로 가지고 장난치는 게 많습니다. 집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고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맹지 땅인 거지. 그럼 맹지는 도로가 없으니까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럼 건축 허가를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땅만 가지고 있어서 한 몇 년 있다 집 지으려고 막 알아보고 나중에 건축 허가를 냈더니, 신청을 냈더니 어떻게 돼요? 허가가 안 나오는 거죠. 시골 땅 살 때는 항상 지적도로 이게 사도인지 도로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도자 찍힌 도로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대부분 도자 찍힌 도로가 없어요. 양평 가평만 하더라도 많이 없어요. 사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을 살 때 특약을 넣어야 돼요. 특약에 뭐라고 넣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일단 도자 찍힌 도로가 아닌 땅을 안 사요. 근데 만약에 도자가 없는 사도가 있는 현황도로가 있는 땅을 살 때는 매도인에게 건축 인허가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럼 건축 허가를 매도인이 받아오면은 그 건축 허가가 한 2년 정도 유지가 돼요. 건축 허가를 갱신할 때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내가 당장 집을 지을 돈이 없고 내가 땅만 사더라도 그 특약에다가 건축 허가를 매도인이 받아오는 조건으로 해야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자가 없는 그 현황도로만 있는 사도만 있는 맹지 땅을 살 때는 거의 부동산이 그러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거 집 지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특이하게 제가 뭘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9월에 계약을 해서 12월에 잔금 치른다 그러면은 기간을 대충 11월 뭐 며칠 안까지 건축 허가를 매도인이 받아오는 조건으로 특약을 걸라 그래요. 그리고 그 특약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11월 며칠 안에 매도인이 건축 허가를 못 받아오면은 계약금의 2배를 나한테 줘라. 이렇게 제가 중개사한테 얘기를 하죠. 그럼 중개사가 막 팔짝 뛰어요. 그런 게 어딨냐 막 화를 내요. 중개사님은 나한테 맹지 땅을 팔려고 사기치려고 작정을 한 겁니까? 한 번 정도는 따져 물어야 돼요. 이렇게 당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러면 위약금의 2배까지는 아니어도 위약금 없이 위약금 2배 아니라 그냥 계약금만 몇 월 며칠까지 다시 돌려줘라. 최소한 이 정도의 안전장치는 하고 시골 땅을 사야 되는 거죠. 빈 땅을 샀을 때는, 맹지 땅을 살 때는 이 맹지는 지적도상 맹지지 겉으로 볼 때는 길 다 있습니다. 바보들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기를. 그죠? 한국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중개사에서 혹은 기획부동산도 내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기획부동산이지 처음에 기획부동산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미국은 꼼꼼히 따지고 막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말이 다 틀려지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예상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법적 안전장치를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가 진행되는 중간에 계약이나 요구 조건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일일이 그럴 때마다 저 땅덩이가 큰 넓은 미국에서 모여가지고,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사람이 저기 애틀란타 집 사는데 미국은 그렇게 크잖아요, 땅이. 뉴욕에 있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집을 사는데 그때마다 가가지고 한 10번 정도 퉁치거든요. 리얼터끼리. 특약을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결제, 전자거래가 전자사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큐사인이 올해 급등한 거고, 그리고 이쪽 시장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재미삼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대충 보이시는 파일들이 제가 이번에 집을 사면서 사인한 서류예요. 어때요? 한국 부동산 그 서류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양이. 제 미국의 부동산 사보니까 이 사인 양이, 사인이랑 이제 그 계약서, 그다음에 관련 부대 비용 서류 양이 한국에 못해도, 한국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부동산 계약서 하나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중간에 이게 리얼터가, 한국은 보통 매도자랑 매수자가 이게 중개사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중개사가 대충 중립적인 위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아니라 매도 리얼터, 매수 리얼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매도 리얼터는 매도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매수 리얼터는 매수자의 이익을 대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자면 얼굴 붉힐 이유가 없어. 그냥 내 리얼터와 같이 내 이익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거는 서로 리얼터 대 리얼터끼리 붙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니즈를 반영해서 이 네 명이 거래를 하는데 매수 리얼터와 매도 리얼터가 합의하는 걸 가지고 계속 사인을 다시 하면서 도큐 사인으로 사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인하는데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클릭하면 내 서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서명을 클릭해서 저쪽 보내면 저쪽에서 그걸 보고 또 어셉해서 클릭하고 다시 오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내 중간에 보니까 이런 조항을 넣고 싶다. 그 얘기하면 저쪽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리얼터가 저쪽 리얼터랑 협의를 하고 된다 그러면 내가 한 20불 정도 부담하면 돼요. 20불이 뭐냐면 전자계약 하는데 20불 들어가요. 제품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했던 그 저거는 20불 정도 추가하면 됐어요. 이 전자계약 하는 거를 20불 정도 내면 서로 거기서 이제 특약을 하나씩 더, 그래서 제 리얼터가 뚝뚝뚝뚝 하나 추가해가지고 저쪽에 이렇게 오케이 해주겠냐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해서 사인하면 20불만 제가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한 모든 돈은 에스크로 계좌를 열어가지고 에스크로 계좌에 넣고 나중에 끝날 때 에스크로가 딱 배분합니다. 뭐 이건 누구 부담, 이건 누구 부담, 뭐 중개사 수수료 얼마 따다닥 부담해서 그냥 쫙 청산하고 끝나버려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매도자, 매수자, 매수 리얼터, 매도 리얼터, 에스크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리얼터나 같은 느낌이에요. 딱 에스크로 하는 사람이 중간에 서 있어서 자금의 어떤 사고를 막고 그 옆에 이제 매수 리얼터, 매도 리얼터 있고 그 양 끝에 이제 매수자, 매도자 있고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됩니다.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우리는 뭐가 있을까 그 찾아봤더니 이 한국 정보 인증이 미국의 도큐사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인 오케이를 합니다. 사인 오케이. 요겁니다. 1등 전자계약 플랫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지분의 한 45%? 아니, 지분이 아니라 저기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이 요금을 놓고 보면 기업 단체 회원 요금 정기 구독을 하면 월 6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정기 구독을 해서 얘도 구독 결제로 지금 유도를 하는 겁니다. 건당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거를 많이 하니까 계약을 많이 하니까 그냥 정액제로 받아서 써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나중에 그 전문가 비즈니스도 이 도큐 사인으로 저기 사인 오케이로 하면은 뭐 좋을 것 같기도 하네. 보니까 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어떤 상품이 나와서 그 상품에 가입해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 뭐 전문가 수익률이 전문가 뭐 문자 기준으로 20% 이상 나게 되면 돈을 더 주겠다. 이거에 동의하면 1대1로 그러니까 회비를 더 내겠다. 1대1로 어떤 이런 특약을 걸어가지고 서로 사인해서 오케이 해서 그게 개인 맞춤형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가 여러분이 서비스, 특히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거는 그냥 그 회사의 어떤 제대로 정형화된 거를 쓰는 거지만 이 도큐 사인 오케이를 해서 개개인의 맨투맨 서비스업에 대한 사인과 오케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은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특약 개념으로 전자결제로 해서 이 언택트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정보인증이 그걸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2,100원대부터 지금 저도 이 종목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알고만 있고 그 매매는 크게 안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건 이거를 뭐 사시라 이게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 대충 봤더니 한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 작년에 90억 뭐 재작년에 90억 했으니까 그 정도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항상 이제 시가총액 10배를 보잖아요. 이제 2,300억인데 7,640원이 총이 2,384면 영업이익 100억 기준으로 시가총액 1,000억이겠죠. 그러면 얼마일 때 시총이 1,000억이었냐면 3,200원 정도. 한국정보인증이 3,200원이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무지 저평가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였네 딱 지난 차트를 돌아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3, 4월에 열심히 샀어야지. 3, 4월에 그 주식 열심히 안 사고 그런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그죠? 3월에 참 최저점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거를 주워 담았어야지. 예. 제가 올라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3월 달에 다 지르라고 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이 도큐사인과 관련해서 온라인 계약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 넓잖아요. 땅덩이가 워낙 넓어서 실질적으로 무슨 계약을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단점이 땅덩이가 너무 작아. 여러분 부동산 보시면 어디 부동산 문의하면 항상 하는 말 있죠. 일단 오셔서 얘기하라고, 그죠? 오셔서 꼬시려고.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자계약이라는 거는 무궁무진하긴 하지만 물리적인 땅덩이가 약간 넓은 나라에서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한국정보인증의 그 사인 오케이도 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넓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데만 하도 우리보다 땅이 크단 말이에요. 좀 땅덩이가 넓은 데서 제가 볼 때 올해 도큐사인이 막 300% 급등하고 그런 것도 미국이 워낙 땅덩이가 넓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런 것들로 땅덩이가 또 넓으면서 잘 사는 나라는 중국이잖아요. 중국 쪽의 도큐사인이 뭐냐, 중국 쪽의 한국정보인증이 뭐냐, 이런 게 좀 찾아볼 수 있는 생각의 확장도 좀 가져갈 수가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 관련해서 이런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자, 사인 비즈니스가 언택트의 일종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요거를 지금 소개해 시켜드리려고 공개 방송을 좀 열었습니다. 종목들은 이번 주는 조금 공격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 종목들이 뭐 오늘 불꽃을 한 번씩 랠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 ITM 반도체도 이제 최바닥에 잡아서, 곰발바닥에 잡아서 보유 중이고, 발바닥에 잡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자신 있을 때 잡는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은 무서워서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기업이 너무 싸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제 매수가 되는 거고, 사실 저도 이제 매수가 들어갈 때 최바닥에 매수가 들어가는 거는 여기가 최바닥입니다, 앞으로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정도면 더 빠져도 내가 몰려도 괜찮겠다, 왜냐면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매수를 시켜드리는 거지, 맨날 차트만 봐서는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만 생각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루이비통의 가치를 알면 평소에 500하던 루이비통이 100만원 정도 하면 이게 90만원 되든 70만원 되든 50만원 되든 진짜 잡아요. 500만원짜리 루이비통이 100만원을 살 기회가 있으면 루이비통 매니아는 100만원에 사고 그게 50만원 돼도 크게 물렸다는 생각 안 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시 1000만원 되고 하는 거예요. 큰 돈을 벌려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모르고 큰 돈을 벌 수가 없어. 그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세상에 어떤 에셋이라도. 하여튼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점 매수를 하고 있고 했고, 그 위에서 이제 현금 확보를 했고, 이제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트럼프든 이제 바이든이든 불협화음이 있을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내려오면 더 사면 되는 거니까. 지금 가치가 좋아서 살 것들이 널려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더 사면 되는 거고. 지금 보면 이런 종목들 제가 뭐 익절 매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내려오면 다시 잡으면 돼요. 그대로 870, 80에서 매도했던 것들을 이제 밑에서 잡으면 되는 거니까, 종목들은 그대로 좋으니까 뭐 이런 전략으로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 10월 말에서 11월까지 주춤장이라고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고, 저는 내년 1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연말에 어수선할 때 싸게 잡아야지 내년 1월 가서 잡으면 이미 올라서 못 잡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우량주 위주로 저가 내려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